안녕하세요. 범바람목 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2억에 샀는데 6억이 돼버렸어요. 이거 반토막이죠? 인천의 강남이라고 부르는 곳 어딥니까? 송도입니다. 송도 아파트가 비명을 지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지역 내 신축이 어마무시 공급 과잉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고점으로 치닫다가 부동산 시장 침체가 되니까 다시 거의 반토막에 이를 정도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매번 이 하락 조정기가 오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곳이 바로 인천 송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얼마만큼 공급 물량이 소화가 될 것인가 물음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바라보면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84제곱이 2022년에 12억에 거래가 됐는데 올해 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3년 만에 반토막 이상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거죠. 송도 오션 파크 베르디움 역시도 9억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2022년 올해 1월에 5억 정도로 내려서는 34% 이상의 엄청난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인천 집값이 그만큼 지금 아주 심각한 지형도를 계속해서 그려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이번 주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수도권이 여전히 지금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 보이고 있죠. 보합이라고 말하지만 이거 보합 아니거든요. 이게 어차피 공식적인 지표는 딜레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거래가 현장에선 굉장히 뚝뚝 떨어지는 모습, 이 받아내기에는 그때그때 초단위로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보합인데 상당히 하방 압력이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지방 역시도 마이너스 0.07로 내려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서울이 지금 간신히 지금 전깃줄에 매달린 참새처럼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만큼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서울이 상당히 지금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겠고, 인천 마이너스 0.06, 경기 마이너스 0.04, 충북 마이너스 0.07, 세종이 어마무시하죠. 마이너스 0.09, 대전 역시도 동반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대구 마이너스 0.16 정도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산 역시도 확실하게 지금 하방 압력이 굉장히 지금 상당 부분 오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산, 대구가 지금 이렇게 버텨주질 못하니까 당연히 수도권마저도 버티기 힘들고, 서울이 지금 거의 사선에 선 그런 어떤 심정으로 집값을 간신히 지금 붙들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치구별 하락세를 보면 굉장히 많이 집값이 흔들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전국, 지방 할 것 없이 지난주에 이어서 마이너스 폭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서울 역시도 매매가와 똑같죠. 지금 간신히 붙잡고 있는 형국인데, 전세가가 지금 강남 위주로 10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이 드문드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 균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매매가 역시도 엄청난 이 변동폭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고요. 딱 전체적인 어떤 그래프를 보더라도 지금 서울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전세가가 상당히 약세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약세화된 전세가는 결국 매매가에 어떤 치명적인 이 충격파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튼 이번 주에 나온 이 부동산은 매매가, 전세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만큼 이 하락폭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큰 폭으로 대조정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징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 덕에 서울 집값 버텼지만 열흘 만에 2억이 증발할 정도로 서울 14개구가 하락 양상 때문에 비명을 지를 정도입니다. 집값이, 서울 집값이 한 달째 보합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 현장에서는 금매를 던지고 나오는 그런 집주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송파, 서초, 용산이 소폭 올랐다고 하지만 이게 오른 게 아니거든. 실질적으로 까보면 엄청나게 금매로 가격을 내리고 탈출하는 탈출장 양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구로구, 금천구가 하락 양상으로 완전히 돌변을 했고, 서울 외곽을 시작으로 점차 늘고 있다고 하죠. 10개구로 늘어났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절반 이상 지역이 아파트 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듣던 집값의 정상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마무시 올랐던 고점의 아파트 가치가 결국에 가서는 부채로 다 쌓아올린 어떤 가치 버블 현상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 대변화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발 환율 위협, 그리고 국채금리, 그리고 주담대 금리,
역시도 뭐 동서남북 어디를 쳐다봐도 집값 우상향으로 가기에는 호재를 잡을 만한 어떤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양상들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까? 2015년 이전의 집값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5년은 세계 경제 자체가 완전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대변화 속으로 직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이 한국 부동산 시장처럼 어느 정도 부채 기반 위에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뭔가 가치 체계를 쌓아놓은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어떠한 우상향 호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이게 가장 치명적이죠. 그리고 쎄한 느낌은 엄청난 조정장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폭락론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표상에서도 그리고 경제 기반의 모든 어떤 악재들이 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상황에서는 호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위기 고스란히 지금 뭐 반영해 주는 것이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가 지금 89,000건, 오늘도 뭐 거의 9만 건까지 지금 찍고 있죠. 그만큼 집주인들이 뭔가 집을 내놓고 빨리 팔리기를 바라는데 이건 뭐 그 집값을 물어줄 이 매수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갯벌 장세입니다. 갯벌 장세. 다 밀물처럼 빠져나갔어. 그래서 뭔가 질퍽질퍽 발이 푹 빠지면 다시 들어 올리기도 힘들 만큼 엄청난 지금 하방 압력 속에 그 늪 속에 지금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게 묘한 게 신축 평당 분양가는 15년 만에 시세를 역전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주변 시세는 5억인데 분양가가 10억이야. 이건 뭐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결국에 가서는 이 10억을 물어버린 사람은 설거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마이너스피 5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단순 도식으로 계산을 해도 이런 어떤 그림이 딱 나오는데, 문제는 앞으로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서울 국평 분양가가 시세보다 1억 7천만 원이 더 비싸. 근데도 사람들이 작년 하반기까지 엄청나게 몰렸었습니다. 일단 서울에 깃발 꽂기 시작하면 뭔가 이 아파트 가치가 굉장한 어떤 가치 확장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 줄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가득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이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더 이상 아파트 시장에 내 돈을 묶어뒀다가는 뭐 그냥 경을 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어떤 위기감이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비, 물류비, 뭐 인건비, 환율 자체가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는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아닙니까? 당연히 건축비 상승할 수 있고 원가비 뭐 어마무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되고, 신축의 무서운 분양가, 구축의 끝없는 하락이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시장의 이러한 시소 현상은 당분간 계속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 가서는 분양가마저도 이제 뭐 청약해서 당첨된 사람들이 계약 뭐 모든 부분들을 취소하는 그런 어떤 아주 역행하는 모습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반 가치 조정의 양상으로 이어질 건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양상 뭐 금융시장에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코스피 시장 2540을 찍고 있는데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면 개인이 빠져.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빠지면 개인이 사. 이렇게 시소 현상이 계속해서 역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감가하고 상쇄를 하니까 금융시장이 치고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단단한 기반이 전혀 존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 삼성전자 좀 빠지고요. SK하이닉스 뭐 이번에 최대 실적 뭐 올렸죠. 그래서 뭐 22만 5천 원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할 2025년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봐야죠. 특히 오늘 삼성 SDI가 4Q 영업손실 2,567억 원으로 적자 전환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죠. 24일 공시를 통해서 오늘입니다. 4분기 실적으로 매출 3조 7,545억 원, 영업손실이 2,567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정도 감소를 했다는 얘기고, 삼성이 본격적인 어떤 적자 전환에 들어갔다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국가대표 기업 삼성도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업황에 그런 환경 속에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이런 뭐 분위기 더해서 지금 내수 경기 자체도 지금 수출 기반의 어떤 반도체 업황도 지금
악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 지금 이거 뭐 전국이 지금 안개 속 상황이니까 이게 내수 경기가 가뜩이나 얼어붙은 상황에서 더 얼어붙었어요. 대출이 1064조, 연체는 지금 18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3, 4분기 기록입니다. 그럼 4, 4분기까지 하면 거의 21조까지 역대 최고를 찍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표를 보면 뭐 3, 4분기 18조를 연체율이 찍었잖아요. 이제 4, 4분기 통계가 나올 건데 거의 뭐 3조, 4조 늘어난다 치면 이게 거의 21조까지의 어떤 파산액, 연체율이 증가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내수 경기가 굉장한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출도 문제지만 지금 국내 이 경기 흐름이 굉장히 지금 경색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스피 시장하고 너무나 닮았죠. 서로 어떤 이게 뭔가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좋은 지표가 나오면 나머지 뭐 여러 군데에서 악재가 터지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지표를 깎아먹는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수출 잘 되면 뭐합니까? 무역 수지 좋으면 뭐예요? 내수가 완전히 엉망이 돼서 이게 서로 감가를 해버리니까 경기 자체가 다시 일어설 그런 어떤 기미를 보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금융시장의 약세를 고스란히 반영할 수밖에 없고, 외자는 빠지고 개인은 죽고, 개인은 빠지고 외자는 죽고, 이런 계속적인 어떤 시소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체적 궤적은 굴곡이 큰 하향 궤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서울에서 신축 잡으면 뭐 그냥 장땡이다라는 그 심리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지표들 나오고 있죠. 창경구 롯데캐슬 시그니처 11월에 분양을 했는데 45세대가 84제곱, 얼마나 선호도가 높은 평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서울 신축 분양의 현상입니다. 전혀 이런 현상이 작년까지는 없었거든요. 무조건 100% 완판됐는데 이제 뭐 버젓이 무순위로 나오겠다. 이유는 뭐다? 분양가 때문에. 84제곱이 13억 9천입니다. 14억에 해당돼요. 삼성동에 아니라 삼선동에 있는,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14억이라는 얘기예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주변 시세가 거의 한 8억 정도, 9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분양가가 뭐 5억 정도가 더 높아요. 이렇게 되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순위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경쟁률이 6,900명, 260명 뽑았는데, 260세대를 모집을 했는데 7,000명 정도가 지원을 한 이런 어떤 뭐 경쟁률 나름대로 뭐 뜨거웠습니다. 22.6대 1 정도로 이제 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주변 시세는 내려가고, 그 누가 이 고점에 집을 사려 하겠습니까? 당연히 손절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 보면 청약홈에 나오는 무순위 단지들, 특히 서울 단지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굉장한 어떤 이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집값 감당이 안 됩니다. 당연히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경매 그래프 한번 보세요. 2024년 쑥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0년 그 상간의 이 지표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15년 전 지표와 비슷하게 간다는 건 그만큼 집값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지금 뭐 음마 아파트도 지금 경매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음마 아파트가 웬만해서는 경매 안 나오거든요. 당연히 또 뭐 반포자이 역시도 뭐 이에 질세라, 여기도 초상급지인데 경매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저가가 54억인데 이건 뭐 누가 살 사람 있나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묻혀있지 못하고 이제 선택적인 어떤 우회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취임하면서 가상화폐 실무그룹 신설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행정명령의 일환인데,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속도 있게 검토할 실무 하나의 조직을 만든 건데, 이렇게 되면 상당 부분 가상화폐 쪽도 지금 뭐 국민의 1,500만 명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테더, 리플은 비트코인하고 연관된 뭐 코인이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오피셜 트럼프가 자기 민코인을 또 만들었죠. 솔라나하고 또 오피셜 트럼프도 연관이 되고, 도지코인, 이더리움 역시 계속적인 어떤 1월을 지나 2월에 강세를 보일 가능성 높다. 알트코인 역시도 지금 무시하지 못하는 어떤 가상화폐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황금성이 가장 빠른 가상화폐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기본적으로 자금이 모이지 않는 유출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가치 증식의 한계를 맞이한 부동산 2025년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 높고요. 결국 실수요는 주거 개념, 이제 가치 개념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주거 개념으로 저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집값 하위 랠리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대안적인 금융 선택지를 정하는 분위기 가속화될 것 같네요. 올해 저점의 집값은 상식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가치 증식의 한계를 맞은 이 부동산 2025년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이제 아파트는 가치 개념이 아닌 주거 개념으로 달라질 가능성 아주 높겠고요. 집값 하위 랠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가능성 높다. 올해 저점의 집값은 아마도 상식이 될 수 있을 가능성 아주 크겠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빰빰 한번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